자, 이제 첫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커리를 지구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 생명, 그 다음에 물리 파트가 있는데, 통합과학의 이제 메인은 아마 화학이 되겠죠. 그쵸? 주기율표 베이스로 다양한 화학 결합에 대해서 상호작용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다 보니, 굳이 이제 1주차 수업을 화학 파트로 진행하게 됐고, 그리고 현재 이제 커리상 산화환원 그리고 산과 염기 중화반응 파트죠. 근데 이제 선생님은 맨 처음에 이제 혹은 아이들이 이제 갭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 내용부터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산화환원 혹은 중화반응 산염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메인이 되는 얘가 바로 주기율표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이렇게 나누어지죠. 하나가 족이 있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주기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는 1주기부터 몇 주기? 7주기까지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배우는 원소는 몇 번까지? 그렇지. 대략 한 20번까지 배웁니다. 이유인 즉슨 얘네들은 양성자나 중성자 혹은 전자의 개수의 비율이 거의 일정하죠. 그래서 그 이유로 넘어가. 그러면 양성자라는 친구, P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중성자라는 친구는 이제 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1대 대략 몇? 1.5의 비율로 이제 나누어진다. 원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인데 1대 1이 되는 건데, 원자 번호 대략 몇 번 이상이 되면 70번 이상이 되면 얘네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규칙성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교과 과정에서는 대략 한 20번까지 정도 이렇게 배우는 거죠. 해서 이 주기율표 자체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흔히 나눈단 말이지. 해서 이 친구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고, 얘를 C라고 본다면 A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지. A를 금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B를 바로 B니까 비금속이 될 거고, 그리고 C니까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좀 말이 안 되나? 그렇죠. 비활성 기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과학의 메인은 이런 거죠. 흔히 금속이라는 친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전자 잃어버리죠. 전자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된다. 반면에 비금속의 경우에는 전자를 어떻게 돼서? 그렇지. 얻어서,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가 돼? 음이온이 되겠죠. 해서 앞쪽에 나와 있는 파트는 거의 대부분 얘네 두 개를 더하죠. 자, 정리합니다. 주기율표 표 자체를 암기하자는 게 아니라 주기율표의 구성을 보자는 거지. 해서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누구하고 누구? A하고 B를 결합했을 경우 얘를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얘네들은 우리는 보통 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결정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어떤 축 기준으로 무한히 반복되는 애들, 그치? 그 중에 가장 기본값을 우린 뭐라고 이야기해? 그렇지.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막 반복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애들을 바로 뭐라고 한다? 그렇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해본 친구, 화학을 많이 해본 친구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이해하시겠죠. 얘네를 베이스로 난 뭘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산과 뭐를? 염기를 가르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분류를 진행했다. 두 번째, 규산염 광물이나 혹은 우주가 만들어지는 곳, 그치? 기타 등등의 요소들은 다 B에 B를 더했죠. 즉 이렇게 반응했겠네. B하고 B, 비금속하고 비금속을 결합했다. 얘네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 그렇지.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공유결합 물질은 흔히 공유결정과 그쵸, 원자결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 이 친구들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죠. 읊어? 그렇지. 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 A라는 친구하고 뭐가 더해졌을 때? 전자가 더해졌을 때 얘네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금속 결합 물질이라고 한다. 해서 다시 이 단원의 메인 테마는 바로 화학 반응에 해당되는 거죠. 즉 화학 반응이라는 건 어떤 애들을 결합한 거잖아. 그럼 이 결합했다는 건 결국 결합의 포인트가 총 몇 개로 나누어져? 세 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첫 번째 이온 결합, 두 번째 공유 결합, 세 번째 금속 결합이 존재한다. 다시 화학 결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뭐 수소 결합 혹은 뭐 반데르발스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하죠. 분산력, 그치? 분산력. 뭐 이런 친구들은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기 위한 화학 결합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시 갑니다. 화학 결합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렇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그럼 얘네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좀 이상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자, 1번 광합성이라는 거죠. 고등 과정에서 광합성 혹은 요 과정에서 광합성은 되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죠. 왜냐하면 화원에서도 나오고 혹은 생원에서도 나오니까, 그치? 그런데 광합성, 생초에서 나오네. 광합성은 누구의 반대? 그렇지. 호흡의 반대가 되는 거고, 이 호흡을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그렇죠. 세포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광합성의 반대는 세포호흡이다. 그리고 이 호흡의 친구는 뭐라 이야기하고? 그렇지. 연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예를 들어서 뭐 간략하게 그림 하나 그리면 이런 애가 있어. 얘가 뭘까? 식물이겠지. 식물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바로 외땡미 식물이죠. 왜? 나라님에게 줄기 가늘지 그리고 이렇게 수염뿌리가 존재하잖아.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뭐가 있을까? 그치? CO2가 존재하고, 그렇지? 여기는 그렇죠. 태양이 존재한다고 쳐. 그리고 땅 아래 뭐 있을까? 땅 아래, 그렇지. 이렇게 H2O라는 애가 있다 치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기공통에 들어가고 햇빛 들어간 다음에 물 위로 올라와서 자,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져? 이런 애가 만들어지죠. CHO, 612,6이라는 애가 만들어집니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렇지. 포도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광합성의 예시인데, 하나, CO2에 H2O 더해서 뭐 더했어? 빛 에너지를 더했어. 식물의 엽록체에서. 그랬더니 뭐가 나와? 그렇지. 포도당이 나왔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 포도당이 나오고 나서 남는 떨거지 있지? 여기 이렇게 빠지는 애 있잖아. 누구? CO2가 O2가 될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여기 위에, 그치? 누가 나온다? H2O가 나온다. 그러면 이 내용을 흔히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네. 어떻게? 물과 이산화탄소 햇빛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생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되셨죠? 그리고 이 친구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 미안. 다시. 물, 이산화탄소, 누구를? 햇빛을 반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포도당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렇지. 생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이 똘거지를 뭐라고 할까? 얘를 바로 부산물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반응물이 결국 생성물과 누구를 만들었어? 부산물을 만들었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으로 얘를 표현해 보면 광합성은 흔히 62166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우셔야죠. 다시 62166. 한 번 더. 62166. 자, 앞쪽에 당연히 뭐 들어갈까? 반응물 들어가고요. 그리고 생성물, 부산물 형태로 나오겠죠. 그럼 자 보세요. 첫 번째 얘가 누구 들어가? CO2. 얘는 H2O. 얘 왕따니까 누구? CHO 626이 들어가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오는 애들이 누구야? 오케이. 누구하고? 산소하고 물이 나오네. 자, 산소하고 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자, 보시면 더하고 화살표 긋고 더하고 더하면 뭐가?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이 됩니다. 맞아요? 맞긴 뭘 맞아? 틀리지. 왜? 빛이 없잖아. 빛 에너지를 더해줘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반응하려고 하는 요 친구들은 얘네들은 다 생성물이다. 맞아? 아니지. 반응물이라고 얘기했잖아. 얘가 뭐였다? 생성물이었고 얘네가 바로 뭐가 된다? 그렇지. 부산물이 되는 거죠. 즉 어떤 물질들을 뭐까지 합쳐서? 빛까지 합쳐서 합쳐버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들은 에너지의 준위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높은 상태가 되겠죠. 다시 시간에 따른 뭐?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가 되겠지. 이해되셨어? 그러면 얘 X축에 선 긋고 변화량은 얘니까 이만큼 더해진 거네. 즉 더해버리면 되죠. 뭐를? 에너지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합성됐다. 다른 말로 동화작용한다는 거지. 또 하나 얘는 탄소 포함하고 있으나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무기물인 거죠. 마찬가지 탄소 없네 무기물, 탄소 있네 유기물. 다시 갑니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인 애들이 있다? 무기물인 애들이 있다. 탄소를 포함하면 뭐라고? 유기물이죠. 고로 광합성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무기물에 무기물 더해서 유기물 더하는 과정. 혹은 분자의 사이즈가 작으니까 저분자에 저분자 더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 더, 아까 이야기했죠.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에서 어떤 상태? 높은 상태가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열을 뭐 했어? 흡수했네. 흡열 반응하는 거고, 이 흡열 반응을 다른 말로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방금 설명했던 광합성의 어떤 과정이야? 반대 과정이 바로 뭐였어? 세포 호흡이었지. 그럼 이 세포 호흡에 대한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쓸까요? 뒤바꾸면 되겠죠. 뭐를? 그렇지. 여기 있는 화살표를 뒤바꾸면 되잖아. 그런데 화학 반응식에서 보통 앞쪽은 반응물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니네 이리로 다 내려와라 이렇게 내려오고, 야 그럼 니네도 이렇게 내려와라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교차하겠죠. 그럼 자 읊어보세요. 1, 6, 6, 6, 12 뭐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셨죠? 자 다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로 누가 포함이 된다? CHO 6, 12, 6이 포함되는 거고, 플러스 누구? 6O2 플러스 6H2O가 그치? 반응을 하는 거고, 쭉 날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6CO2 플러스 12H2O가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학 선생님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날려버려야지. 됐지? 그럼 여기 몇 개 남겠니? 그렇지. 6개 남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호흡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 1, 6, 6, 6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루틴대로 갑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자, 선생님은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다. 이유인 즉슨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하는데 CHO 612,6이었어. 포도당이었지. 그리고 누가 들어갔어? 산소가 들어갔네. 맞죠? 그리고 누가 나왔어? 그렇지. 뭐 H2O나 혹은 뭐 CO2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칩시다. 뒤바꿔야겠네요. 미안해요. 다시 얘는 CO2 플러스 뭐 H2O가 이렇게 나왔다. 됐었어? 자 그러면 얘네 더하고 화살표 긋고 더하면 얘를 우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호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위쪽에서는 빛 에너지를 흡수했고, 맞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했네. 그런데 얘는 반대라며. 그럼 반대여야 되면 당연히 얘는 에너지 준위가 어떤 상태에서? 낮은 상태에서 에너지 준위가 뭐 해야 돼? 높은 상태로 돼야 돼? 아니지, 거꾸로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가 돼야 되겠죠. 맞죠? 그럼 X축에 선 긋고, X축에 선 긋고, 어디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이 각, 얘가 바로 뭐가 돼? 반응열이 되는 거죠. 얘는 열을 밖으로 뭐 했어? 방출했네. 무슨 반응일까? 발열 반응이 해당되는 거고, 이들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동화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얘를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맞아? 뭘 맞아? 이화작용이 되는 거죠. 다시 갑니다. 광합성은 동화작용, 호흡은 이화작용. 근데 이화작용에 친구 누구 있었어? 연소 있었지? 자 보세요. 다시 CHO 6, 12, 6을 준비하고 여기에다가 산소를 넣어줘요.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이산화탄소하고 누가 나올까? 그렇지, 물이 나오시겠죠? 이해되셨어? 그럼 분자 개수는 몇이야? 1, 6, 6, 6 뭐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러면 호흡과 연소는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거네? 아니죠. 어떤 거? 그렇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누구? 에너지가 다르겠죠. 세포호흡의 경우에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ATP를 만드는 거고, 그치? 연소의 경우에는 누구하고 누구를 만든다? 열과 빛 에너지를 만든다. 즉 에너지의 형태가 다르죠. 그러나 이들이 즉 호흡과 연소가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그치? 산소로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죠. 이해되셨어? 그리고 이산화탄소하고 뭐를 만들어요? 그렇지, 물을 만들어. 본질은 뭐야? 얘는 ATP라는 화학 에너지 만들고 얘는 열과 빛이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포인트 뭐? 산소로 포도당을 분해하잖아. 다시 산소로 포도당을 분해한다고.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이들을 바로 뭐라고 한다?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그럼 연소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태운 거 말고 또 CH4라는 애가 누구랑 반응해? 그렇지, 산소랑 반응할 때도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CH4가 뭐랑 반응하는데? 산소랑 반응했으니까
그치? 어떻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갑니다. 광합성이라는 건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물 더해서 유기물 만들고 기타 등등 부산물 나왔어. 반대로 바꾸면 세포 호흡이 된다고 이야기했네. 이해됐죠? 이 세포 호흡은 연소의 친구라고 했어. 그치? 그런데 어떤 물질을 호흡하던 어떤 물질을 태우던 본질은 뭐냐면 어떤 물질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물질 기반으로 누가 더해지고 산소가 더해지고 되셨죠? 누가 나온다고?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그렇지, 물이 나온다고. 이해되셨어요? 이러한 일반식을 가지고 있다고. 됐나? 자, 이걸 바로 뭐하고 뭐라고 이야기한다? 호흡과 연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럼 질문 갑니다. 자, 이거 내가 왜 이런 걸 가리키냐면, 왜 이런 걸 가리킬까? 첫 번째 테마가 뭐였죠? 바로 산화와 누구? 환원이었습니다. 산화와 환원을 배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치? 그런데 산화라는 건 뭐냐면 흔히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과 더해졌을 때, 그치? 더해졌을 때 새로운 물질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예를 들어서 B가 뭐라 가정하자? 산소라 가정하자. 됐니?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으면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얘를 바로 산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정리하자면 산화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산소 있죠? 이 산소를 뭐 해? 얻어버리면 돼. 얻어. 두 번째, 수소하고 누구를? 전자를 뭐 하면 돼? 그렇죠. 잃어버리면 산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이것까지인가? 노. 산소를 얻는 건 중등 과정이죠. 중3 과정. 여기 수소하고 전자를 얻고 잃는 과정은 통합과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후는 바로 뭐라는 개념이 나온다? 읽어보세요. 그렇죠. 산화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즉 산화수가 뭐 하는 거? 그렇지. 증가하는 게 바로 산화라는 거죠. 다시요. 자, 여러분 산화환원 할 때 헷갈리니까 우리는 하나만 보자 이거지. 왜? 산화하고 반대는 뭐니까? 환원이라고. 다시. 산화의 반대는 뭐라고? 환원이라고. 그럼 산화 하나를 알게 되면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환원이 되는 거잖아. 됐나? 자, 예를 들어서 자, 봅세요. 자, 어떤 물질이 이렇게 띵 있는데 띵 누구? 산소가 A랑 뭐 했어? 더해졌어. 그래서 누가 나와버렸어? 아, 이딴 애가 만약에 나왔다고 치자고. 그럼 얘는 뭐야? 산화가 되겠지. 그럼 자, 예를 들어 얘가 산화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환원이 된다고. 다시 거꾸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게 산화라면 뒤집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게 뭐가 돼? 환원이 된다고. 말장난하는 게 아니죠. 다시 갑니다. A가 C가 되는 게 산화였다라고 치자. 적을까요? 산화였어. 그러면 B가 D가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환원이 된다. 이해되시죠? 화학 반응식을 만약에 뒤바꾸면 이렇게 뒤바꿨어. 그치? 그러면 얘네가 반응물이 되는 거고 얘네가 생성물이나 부산물이 되겠죠.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가 산화의 반대니까 뭐가 돼? 환원이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갑니다. 어떤 물질이 반응하는데 산소랑 반응을 해. 더해졌어. 그럼 뭐? 산화라고 하는 거고 수소와 전자를 잃으면 뭐가 된다고? 그렇지. 산화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산화수가 증가하면 뭐가 된다? 산화가 된다. 이유인 즉슨 자, 물질이 반응할 때 여기에 산소가 나오면 너무 감사해. 수소가 나와? 너무 감사하죠. 왜?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뿔마만 따지면 되잖아. 자, 일례로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시면 막 지저분한데 여기 포도당 띡 보이시죠? 포도당. 포도당이 있는데 이 포도당이 이렇게 CO2가 됐단 말이지. 됐니? CO2가 됐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H의 개수는 몇 개? 12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 H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H를 뭐 한 거야? 잃어버린 거야. 반면에 여기 산소 몇 개 있어? 6개 있어. 그치? 근데 여기 산소 몇 개 있어? 2개 있니? 야, 왜 그래? 12개 있잖아. 그럼 산소의 양은 뭐였어? 늘어났지. 돌아갑니다.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늘었네요. 수소가 뭐 해? 잃었네요.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과정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산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과정이 거꾸로 어디에서는? 광합성에선 뒤바뀌겠죠. 맞아요? 이산화탄소가 뭐가 되는 거야? 포도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산화했으면 얘는 뭐가 돼? 환원이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또 하나. 저 아래 쭉 가서 자 보세요. 아까 잠깐 설명했던 거지. 주기율표란 애가 있는데 이 주기율표를 막 이렇게 나누었단 말이지. 어떻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었어. 여기는 뭐야? 금속. 그렇지. 얘는 비니까 비금속. 다시. 얘는 금속. 얘는 비니까 비금속. 됐지? 그런데 금속은 뭐 한다 그랬니? 전자를 잃어버린다고 얘기했죠. 이해되십니까? 자, 전자를 잃어버려요. 전자 잃어버려. 오, 전자 잃어버려? 어디서 봤는데? 그치. 전자 잃어버렸잖아. 땡큐. 이해되십니까? 아, 그러니까 금속이 어떤 물질과 반응하기 위해선 당연히 뭐를 잃어버려야 돼? 흉! 전자 잃어버리지. 하나 잃어버릴 때도 있고, 두 개 잃어버릴 때도 있고, 알루미늄의 경우엔 세 개 잃어버릴 때도 있겠죠. 그치? 즉, 전자를 잃어버리는 이 친구들은 다시 금속이 어떤 물질과 반응한다는 건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친구는 뭐가 돼야 된다? 그렇지? 산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CHO 626 어머 이거 누구였지? 포도당이었죠. 플러스 누구? O2 아, 얘 6개 들어갔네. 1666이라고 그랬네. 66 그치? 화살표 긋고 누구 들어갈까? CO2 들어가고 플러스 H2O가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 됐죠? 그럼 자 보세요. 화살표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C 포함하고 있는 누구가 있는데 포도당이 있는데 뭐가 돼버렸나? 이산화탄소가 됐죠. 너 이렇게 가면 뭐가냐? 아, 여기는 수소가 몇 개? 수소가 12개가 있어요. 여기는 산소가 6개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여기는 아 수소는 빵개 있어요. 없네요. 됐지? 그럼 여기는 산소가 몇 개 있어요? 산소는 설마 2개? 이거 아니죠. 그치? 12개가 존재하는 거지. 그럼 자 질문 갑니다. 산소의 양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죠. 어머 산소를 뭐 했어? 얻어버렸다고. 산소를 얻었다고요. 산소를 얻었어. 산화가 된다. 그렇지? 얘는 산화가 되는 거고. 자 뒤집어라. 산화가 나왔어? 그러면 이놈 새끼는 뭐가 되냐? 그렇지? 환원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얘가 산화면 얘가 환원이 된다. 하나 더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얘가 산화가 됐죠. 그럼 어떤 친구가 환원되는 걸 도와줬죠. 말장난 같니? 다시 얘가 산화가 된 거잖아. 산화가 됐어. 얘가 환원되는 걸 도왔으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환원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환원이 됐네? 얘는 뭐가 돼? 산화제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이 정도의 칸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난 뭘 가리킬까? 아, 이런 거 가리키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 산소의 개수가 줄었고 수소를 얻었으니까 환원이 됐겠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자 보세요. Mg가 있어요. Mg는 뭘까? 마그네슘이지. Mg는 마그네슘이니까 원자번호는 12번이란 말이야. 그럼 다시 얘는 2학년 8반 2번이죠.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2개란 말이야. 그럼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 즉 원자가 전자, 그치? 혹은 체외곽 전자를 잃어버려요. 얘 전자 몇 개 잃어버려? 2개 잃어버리지. 그럼 자 질문, Mg라는 건 전자를 몇 개 잃어버렸어? 2개 잃어버렸으니까 2 플러스가 되는 거고 플러스 이 전자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누가 반응해? 산소가 반응한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자 해볼까? 산소가 반응해? 산소가 반응해? 어떻게 할 거야? 얘가 잃어버린 누구를? 전자를 얘가 먹어. 됐지? 그럼 얘는 뭐가 될까? O2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하자.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반응비는 몇 대 몇? 어머 1대1이네? 됐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전자 몇 개 날아가서 2개 날아가서 얘는 누가 되는 거야? MgO라는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치? 너 나 지금 나한테 지적질하고 있지? 이게 틀렸는데요? 알아, 나도. 자, 여기에 산소는 분자해야 되니까 2개면, 마그네슘도 몇 개여야 되고, 2개여야 되고, 당연히 여기도 2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 오케이. 자, 그럼 질문 갑니다.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슝! 이거 뭐야, 이거? 산소 얻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할래? 산화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산소 입장에선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네. 환원이 된다. 그럼 다시 마그네슘은 산화됐고 산소는 환화. 얘는 환원됐으니까 얘는 산화제가 된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설명하려고 하는 포인트 아시겠죠? 돌아와서 산화환원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산소 얻으면 뭐라고? 산화. 그렇지. 그 다음에 수소하고 전자를 잃으면 뭐라고? 산화. 마지막 설명 안 했지? 산화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라고 얘기했는데 1번 화원이나 혹은 기타 등등의 내용을 보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일단 분류할 수 있는 예시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번 대전제. 물론 예외는 일단 무시합시다. 예외는 무시하고 첫 번째 산화수라는 건 그냥 상대값이야. 전하량을 갖는 상대값인데 모든 무엇은 물질은 뭐가 산화수라는 게 몇이다? 빵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됐죠? 다시 모든 물질의 산화수는 몇이다? 0이다.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똘똘이들은 알려나? 모든 물질엔 뭐가 있을까요? 모든 물질엔 뭐가 있을까? 모든 물질? 혹시 이런 거 아니? 이런 걸 이제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지? 됐니? 여기는 이제 A고 여기는 B고 여기는 뭐야? C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니? 너 꿈속에서 나타난 거지? 자, 그러면 A는 전자를 뭐 하는 거고? 그렇지. 잃어버려. 지금 그치? 뭔가 많이 들어보는 거 같지? B는 전자를 얻어. 이렇게 무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얘는 공유 결합 물질. 그 얘에다 전자 더하면 뭐라 했어? 금속 결합 물질. 즉 어떤 화학 결합을 하는 애들이 바로 모든 물질인 거죠. 즉 금속 결합을 하던 혹은 뭐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하던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즉 다시 돌아와서 자 보세요. NaCl은 뭘까요? 이온 결합 물질이죠. 얘 이름이 중요한가? 아니잖아. 얘는 앞에가 금속이고 뒤에가 비금속이라는 게 중요하잖아. 이해했어? 그럼 얘 이온 결합 물질이란 말이야? 그럼 이 친구는 산화수가 몇이라고? 0이라고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자, H2O. 와, 이런 걸 물이라고 하는 거야. 알고 있니? 물. 그치? 그럼 얘는 물이라는 게 중요한가? 아니라고. 얘는 무슨 결합 물질이라고? 비금속과 비금속도 했으니까 공유 결합 물질이죠. 왜? 수소는 일쪽에 존재하지만 비금속의 성, 그치? 비금속이니까. 이해되셨죠? 금속의 성질을 갖는 비금속이니까. 됐죠? 그럼 얘도 산화수가 몇이야? 0이 되는 거야. 됐죠? 자, 마찬가지. 그럼 CO2도 마찬가지 산화수가 몇일까? 뭐 0이지 뭐.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됐나? 다시. O2는 몇일까? 0이라니까? 왜 그래? 그 NA는 뭐야? 0이지 뭐야. 금속결합이니까. Mg는 몇이야? 0이라고. 자, 다시 갑니다. 예, 이온결합 물질 0. 여기 오케이. 공유결합 물질 0. 금속결합 물질 0.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물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으로입니다. 예외성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H의 경우에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이고요. 산소는 산화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 눈치를 채는 친구들 있지. 이 새끼 봐라. 이거 1쪽이니까 점자 하나 빠졌으니까 이 플러스 1이네. 오, 얘 16쪽이네. 마이너스 2. 됐지. 오케이. 즉, 족 따라가더라. 라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해석해 봅시다. 자, 첫 번째. H2O는 산화수가 몇이었어요? 0이라니까. 그렇지. 0. 됐지? 그러면 H2O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의 산화수는 몇일까요? 플러스 1. 인데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곱하기 시작.
플러스 2가 되겠죠. 됐나? 산소는 몇일까요? 그치? 마이너스 2인데 한 개니까 얘가 마이너스 2. 합산 몇 나와? 0 나오네. 오케이. 되셨어요? 다시 갑니다. 자, 두 번째 CO2 해볼까? CO2? CO2 됐지? 자, CO2 산화수 몇이야? 0이라니까 왜 그래? 0 됐나? 그러면 O는 CO2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몇이 되는 거고, 그쵸? 마이너스 2가 몇 개? 2개 있는 거네? 그럼 마4 나오는 거고, 합산 0 돼야 되니까 누구는? 탄소는 플러스 4가 돼야 되겠네. 이해되시나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미안해, 내 성격이 이래. 60이 6이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하라는 거지? 그치? 뭐 해봐야지 뭐 어떡해. 자, 얘 몇일까요? 고온결합물질 산화수 0 됐네. 산소는 몇이야? 마이너스 2 곱하기 6이니까 마 12가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 1에 곱하기 10이니까 몇이 돼? 그래, 플러스 12가 됐네. 합산 몇 나와? 0 나왔네. 이렇게 돼서 0 나와야 되니까 얘 몇이야? 0이어야 되겠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소환합니다. 슝! 뭐? 세포, 호흡, 화학 반응식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죠. 이거 가르쳐야 되나? 그냥 일단 합시다. CHO 612U 플러스 O2는 CO2 플러스 H2O인데 1666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아까 했던 거야. 저기서 정신 차려야지. 졸지 마. 자, 얘 이렇게 갔다고 했죠. 자, 얘는 산화일까요? 환원일까요?에 대해서 묻는 거야. 뭘까요? 얘는 뭘까? 그렇지. 얘는 1번 산소 있었어. 산소 더 많아졌어. 산소의 양이 많아졌지. 6개, 12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산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수소를 뭐 했어? 잃었어. 산화가 되죠. 됐나? 세 번째, 자, 탄소의 산화수는 몇일까요? 탄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합산 0이어야 되니까 얘는 0이겠네. 이해됐니? 그럼 이 친구 뭐야? 합산 0이어야 되는데 얘 몇이야? 마 4지. 얘는 뭐가 돼? 그렇지. 얘는 플러스 4가 돼야겠네. 이해되십니까? 네가 못 따라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다시 갑니다. 모든 물질의 산화수는 0이라고. 됐니? 그런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누구하고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렇지. 얘네 기억하라는 거야 지금. 수소는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예외성은 있다고. 됐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그럼 돌아와서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얘는 산화수가 그렇게 계산해서 산화수가 뭐 했어? 그렇지. 증가했잖아. 증가했다고. 그럼 뭐야? 산화가 되겠죠. 됐나? 자 반면에 이제 틀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산소 있지.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지. 그래서 산소 안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 표현을 하지 마시고 이 산소의 산화수는 몇이야? 0이겠죠. 공유결합 물질이잖아. 0. 됐나?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얘는 몇일까? 합산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소는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합산 0 돼야 되니까 산소는 몇이야? 마이너스 2겠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친구 산화수 0이었는데 이 친구 산소 산화수 몇이야? 마이너스 2지. 증가했니? 감소했니? 감소했지. 그러니까 뭐가 돼? 환원이 된다고. 즉, 이야기하고 싶은 본질은 뭐냐? 돌아와서 산화라는 건 환원과 어떤 화학 반응에서 항상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동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일어나는데 하나가 산원이면 하나가 산화면 하나가 환원이라고. 산화가 되면 이 친구는 뭐라고? 산화제라고. 됐니? A가 C로 산화됐으면 B는 뭐라고? 그렇지. 산화제라고. 뒤바꾸면 반대가 된다고. 1번 기준. 산소 얻으면 산화. 2번 수소하고 전자를 잃으면 산화. 징그럽지? 계속한다. 자, 산화수가 몇이라고? 증가해야 된다고. 그럼 그 산화수를 나누는 기준 몇 개라고 그랬어? 일단 2개 이야기했죠. 하나가? 뭐였지? 하나가? 그렇지. 모든 물질의 산화수는 몇이야? 0. 두 번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는 플러스 1이고 산소는 몇이다?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네. 됐니? 하나 더 할게. 세 번째, 이온수가 바로 뭐가 된다? 그 친구의 산화수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보통 화학에서
M이나 혹은 뭐 N을 쓰는 경우에는 M이나 N을 쓰는 경우에는 금속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잘 보세요. 얘네 두 개가 더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렇게 플러스였다고 치자. 됐나? 근데 얘네가 띵 반응을 했어. 그래서 M 플러스 플러스 N이 됐다고 쳐. 자, 이게 뭐야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간단하지. 봐봐. 얘는 금속이잖아. 더 정확하게 할까? 금속 원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얘 뭐야? 원자가 아니지. 이온이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 세 번째 예시를 든 게 바로 뭐였어? 3. 여기 있네. 이온수가 바로 뭐가 된다고? 이온수가 그 친구의 산화수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이해했어? 그럼 자 해봅시다. 얘는 원자 합산 0 됐지? 얘는 뭐야? 그렇지. 이온이잖아. 그럼 뭐가 돼? 플러스 1 됐지? 화학 반응이 이렇게 일어났잖아. 숫자 뭐 했니? 증가했네? 아, 숫자 증가했으니까 얘는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 산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얘는 산화수가 몇이야? 그렇지.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얘는 몇이야? 0이란 말이야. 그렇지. 줄었지. 이건 뭐야? 환원이 되는 거야. 왜 설명하는지 알겠어? 화학 반응식에 무조건 산소와 수소가 있으라는 법이 없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한다? 아, 산화수로 표현한다고. 그럼 그 산화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한번 배웠어. 우리 배웠다? 뭐냐면 저기로 갈게. 여기 있잖아. 마그네슘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 쉥 전자를 잃어. 이해되니? 아니 주기율표상에서 요 동네에 있는 애들 금속이라고 했지 않냐. 이 금속이 어떤 애랑 반응한다는 건 당연히 뭘 잃어버려야 돼? 전자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거든. 돌아가서 여기다 그냥 막 적을게. CU에다가 누가 더해져? O가 더해진대. 그 뭐 산화구리가 된다고 치자고. 화학 반응식 신경 쓰지 말고. 뭐야 이거? 아, 금속이잖아. 그럼 얘 몰라도 금속이니까 일단 금속이 반응하려면 당연히 Cu2 플러스에 뭐가 돼? 이 전자 두 개 빠져야 되잖니. 이해했니? 아, 전자 두 개 빠졌잖아. 전자 두 개 빠졌으니까 전자를 뭐 했니? 잃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산화 환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뭐야? 읊어보세요. 그렇지. 전자의 무엇이다? 이동이다 라는 걸 기억하세요. 전자 잃으면 걔는 산화라니까. 즉 금속이 어떤 애랑 반응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 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난이도를 조금 높일게요. 여러분. 잘하겠지 뭐. 아니야, 잘하고 있어. 졸지 마. 설마 시험 기간에 지금 이거 보겠니? 그럼 안 되는데. 인생 망하는데. 자, 다시 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보세요. 두둥. 네, 좋아하는 애가 나왔어. 비커가 나왔다. 비커가 있고 비커에다가 어떤 애를 때려 넣었대. 그게 바로 누구야? 얘가 뭐야? 비커. 얘는 불인데요. 아니, 물이잖아. 이만큼. 물. 됐지? 그리고 여기다가 요런 애를 떨어 넣어. 이렇게 떨어. 병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치? 비커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 기타 등등의 물질. 소금이야? 뭐 여튼 이런 애를 때려 넣었대. 근데 그냥 시험에 가까운 거 H2SO4를 갖다 집어넣었다 치자. 예를 들어서 얘 누구니? 황산이지. 그치? 좀 더 꺼져 이렇게 들어가. 그럼 얘 뭐가 되겠냐? H 플러스하고 SO4 2 마이너스가 되겠죠. 즉 다시 갑니다. 이 친구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좀 이따 배울 건데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앞단에 있으니까 H 플러스고 얘는 SO4 뭐가 돼? 2 마이너스가 되는데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이해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여기다가 이상한 애를 집어넣을 거야. 맨날 집어넣어 여기다가.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막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친구의 이름이 GN 누구? 아연이라고 치자. 됐어? 그럼 요 모든 애들을 화학 반응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읊어. GN 플러스 누구? H2SO4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어요? 자, 화학 뭐 잘하는 친구는 얘 이과니까 이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갑시다. 이렇게 전자 두 개를 뭐 하거나 얻거나 전자 몇 개를? 한 개를 뭐 해?
없거나 이러. 그러면 얘 1가 얘 2가라고 표현할 겁니다. 예를 들어 AL3 플러스의 경우에는 몇 가예요? 문가예요? 2가예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치? 3가지 3가. 이해되시죠? 3가. 그러면 MG2 플러스는 몇 가예요? 2가라니까? MG 뭐 문가 뭐 2가라고 2가. 다시 NA의 경우에는 몇 가예요? 1가죠. 강희 씨 혼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얘 몇 가? 1가. 얘는 2가. 얘는 3가. 알았죠? 막가. 됐죠? 다시 갑니다. 자, 우리 실험 설계서. 자, 집중. 다시. 아연이 존재하는데 황산, 그치, 수용액을 집어넣었다. 반응을 하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가 성공! 뭐가 돼? 이온화가 되는 거지. 됐니? 근데 선생님 이게 이온화가 되는 것보다 내가 계속 가르쳤잖니. 야, 누구야? 금속이라고, 금속. 금속! 됐죠? 금속. 금속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Gn2 플러스. 전자 몇 개를 잃어? 2개를 잃어버렸네. 이해되셨습니까? 아셨습니까? 그렇죠? 그 전자 2개 잃어버렸어. 게임 끝난 거야, 일단. 전자 2개 잃어버렸으니까 얘가 이렇게 될 때 뭐가 되는 거야? 산화가 되는 거야. 아니, 왜? 아니, 전자 잃어버렸잖아. 왜 그래, 나한테 전자를 잃어버렸다고. 그치? 전자 잃어버렸으니까 산화가 되겠네. 라고 일단 유추할 수 있겠죠. 그냥 해볼까요? 그냥? 그러면, 자, 이온화 시키면 H 플러스에 SO4 2 마이너스가 되겠죠. 남자는 여자랑 결혼해라 뭐 이런 거지. 여자는 뭐 남자랑 결혼해라 뭐 이런 거네. 그럼 화학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 GnSO4 플러스 H2가 되겠죠. H2가 되겠죠. 합산 총전화랑 0이 되는 거니까. 아하, 뭐가 발생해? 수소기체 발생하네요. 자, 이제 해석합니다. 그 많은 화학 반응 중에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왔을까?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왔을까? 1번, 선생님은 이거 하나를 설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금속이 어떤 애랑 반응한다는 건 전자를 잃어버려야 반응이 일어난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전자를 잃어버린다고 산화가 되겠지. 그거 하나 가르치고 싶은 거고. 두 번째, 이후에 잠깐 이제 할 내용이야. 그치? 뭐 학교에서 수업을 했으면 미리 알겠지만 H 플러스가 들어가는 경우 우리는 얘를 흔히 수용액 상태일 때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황화수소가 맞는 말이지. 근데 수용액에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 돼? 그렇지. 황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황산이라고 이야기한다. 됐니? 그럼 나는, 자, 미안한데 이거는 선생님이 외우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얘가 누구야? 금속이지. 금속과 무엇이 반응하면? 산이 반응하면. 그치? 어떤 산이든 산이 반응하면 누구? 수소기체 발생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습니까?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뭐가 발생한다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세 번째 GN이 결국 GN이 뭐가 돼버렸노? 그렇지. GnSO4가 된 거죠. 됐습니까? GN이 GnSO4가 됐잖아. 그럼 GN은 금속 결합이니까 모든 물질에 포함되니 얘는 산화수가 0이야. 콜. 됐죠? 얘도 마찬가지 산화수는 0이야. 맞아요? 그치? 얘는 이렇게 이온이 될 수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니? 2 플러스가, 미안해. 플러스 2가 될 수 있겠죠. 즉, 이 친구는 요로 가면 숫자가 증가해서 뭐라고? 산화가 된다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됐나? 가르치고 싶은 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GN과 H2SO4라는 애가 반응을 한다고. 그럼 일단 GN 자체가 금속이니 얘가 어떤 애랑 반응한다는 건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산화가 될 수 있다. 하나! 산화가 될 수 있다고. 됐지? 두 번째. GN이라는 애가 H2SO4랑 반응을 했는데, 자, 두 번째야. H가 들어가 있어. 이 H가. 그럼 일반적으로 얘를 뭐라고요? 그렇지. 산이라고 한다고. 무슨 상태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얘를 산이라고 이야기한다. 되셨죠? 세 번째. 얘를 GN이로만 보지 말고 일반화 시키면 금속과 산이 반응하니까 읊어라 수소기체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해되셨나?
자, 반응 다시 합니다. 두둥. 이게 누구야? 비커. 그럼 여기에 누구를 넣을 거야? CuSO4를 집어넣을 거예요. CuSO4.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다 누구 넣을 건데? 똑같이 GN을 넣을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제 이거 이런 거야. 이거 못하면 안 돼. 왜? A에 B 플러스 C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영어를, 영어를 좋아하면 A, B, C가 된다고 하면 C 주요. 이러면 안 되죠. 망하는 거야. 알았어? 어떻게 될까요? 그치? A하고 뭐를 바꾸고 B를 바꾼다고 이야기할 거야. 제발 이렇게 이야기해줘. 왜? A하고 B를 바꾼다는 건 B가 무엇임을 인정하는 거야? 금속 원소임을 인정하는 거야. 그럼 C는 뭐여야 돼? 비금속임을 인정해야 돼. 고로 B, C는 뭐야?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됐나? 자, 다시 갑니다. 미안해. 지금 몇 명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미안해. A라는 애가 박헌진이야. 박헌진이 누군지 아니? 나야. 박헌진이야. 박헌진인데. 얘 박헌진인데. 자,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사귀고 있어. 됐니? B하고 C가 사귀고 있어. 근데 B가 찐따야. 그 C 입장에서는 찐따 버리고 누구 만나겠어요? 당연히 박헌진 왜? 키 185에 막 잘생겼거든. 왜 만나야지 무조건. 이해됐니? 칠판 봐라. 나 쳐다보지 말고. 다시 갑니다. 이러면 되나? 퀄리티가 높은 수업을 해야 되는데. B급이 돼가네. 자, 다시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B라는 애가 있는데 AC 바 뭐 이런 거 아니죠? AC 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A는 뭐야? A 금속이라 그랬잖아. 금속인데 누구야? 박헌진이라니까? 키 185에 잘생긴 사람. 됐지? 근데 B는 뭐야? 찐따. 그럼 이 C 입장에서, 즉 여자 입장에서 B 만나고 싶어? 장난해? 안 만나고 싶지. 반응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니? 요거 기억해야 된다 이제. 자, 봅니다. 잘 보세요. 자, 두 가지를 빨리 할 거예요. 시작. 야하고 야가 반응해. 얘 전자 나오네. 이해됐죠? 전자 나와. 그럼 얘는 일단 산화 되겠네. 됐지? 그럼 누구하고 누구 위치 바꾸는 거야? G연하고 CU의 위치 바꾸는 거죠. 이해했어요? 됐나?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원래의 상태에는 여기에 CU2 플러스 CU2 플러스 CU2 플러스라는 이온들이 막 존재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CU2 플러스 이온은 무슨 색이어야 돼? 무슨 색이겠니? 아무리 봐도 푸른색 같지? 그렇지? 얘는 푸른색이었어. 푸른색. 그러니까 항상 구리가 있었어. 수용액이야. 무슨 색? 푸른색이었다고. 그런데 구리는 요 위로 올라가서 GN에 붙어버려. 무슨 색으로? 그렇지. 붉은색 구리를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야. 됐나? 그러면서 GN 이온 자체가 이렇게 빠져나오지. 그러면서 교체되는 거잖아. 교체되는 거지. 어머? 푸른색이 점점점 뭐해져? 옅어지고 있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칠판이 너무 개판이 가는데. 자, 열정을 다한다고 그냥 생각해 주시고요. 자, 보세요. 뭐 설명하고 싶냐? 우리도 쉬어야 되니까 빨리 끝내자. 자, 뭐 설명하고 싶냐면 이런 거죠. 본디 CU2 플러스라는 애는 무슨 색이다? 이거 푸른색이다. 됐지? 두 번째, CU는 전선이야. 그치? 전선 뭐야? 기숙사에 있는 전선 다 뜯어봐. 두드려 맞겠지만 뭐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어? 그렇지? 붉은색이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과 수준에서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죠. 화원도 마찬가지. 산화구리 무슨 색이죠? 검은색이다 라는 건 꼭 기억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자, 선생님 아까 저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가 반응하냐? 오케이. 누구하고 누구?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얘네가 금속이라 가정하면 A가 잘생겨야 반응한다 그랬어. 다시 이걸 화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그렇죠. 반응성이 뭐 해야 돼? 반응성이 커져야지 반응을 하는 거야. 얘 키 185에 잘생겼다니까? 누구라고 얘기 안 해. 185에 잘생겼다고. 됐지? 이렇게 뒤바꿀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런데 반면에 누구의 경우?
만약에 A가 찐따고 B가 겁내 잘생겼으면 얘는 얘 놓치면 안 되지. 뭐 어떻게 해. 반응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걸 바로 뭐? 반응성이라고 한다고. 읊어? 금속의 반응성. 다른 말로 이온화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야. 자, 보세요. 그냥 막 적을게요. 교재에서 나중에 보면 되는데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추, 미안. 헬카나마, 아랍, 철, 니주, 나. 그 다음에 이게 H 됐죠? 그리고 이제 한글로 적을 거예요. 구수은, 백금 이렇게 기억하세요.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한다. 다시 금속의 이온화 경향.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일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는 거야. 됐나? 일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고. 즉 금속 중에 현재 알고 있는 금속 중에 반응성이 가장 큰 건 누구? 칼륨이었다. 그럼 여기 있는 건 뭐야? 여기 있는 거. 뭐 있어? 목에 떼 있니? 아니 금. 아 금속이 금이 반응성이 가장 작구나. 그러니까 귀금속으로 사용하는 거죠. 구리구리 은이고 백금이고 얘는 금. 이해됐나? 구수은 백금 기억하세요. 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누구보다 못났다? 심지어 수소보다 못났다. 이걸 기억하셔야겠죠. 이해했나? 자, 보세요. 이제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예요. 자, NA와 플러스 HCl이 반응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누구 비교해야 돼? 앞에 있는 애들끼리 비교해야지. 수소는 비금속이지만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위치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럼 따져봐야지. 여기 나트륨에 여기 수소 있잖아. 됐나? 누가 반응성이 더 커? 나트륨이 더 크지. 반응한다고. 오케이. 얘 반응 진행. 땡동땡 반응 진행. 반면에 자,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CU라는 애가 있는데 플러스 HCl 반응한다고. 그럼 얘 2가고 얘 1가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보다 내가 집중해야 된다 생각하는 건 뭐야? 구리하고 수소의 반응성 비교했더니 해볼까? 구리하고 누구? 수소 반응 그치. H가 더 크잖아. 그럼 CL 입장에서 누구를 뺏기고 싶지 않아? H 뺏기고 싶지 않다고. 반응해? 안 해? 안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됐나? 그래서 총정리합니다. 이렇게 수용액이 반응하는 상태에서는 다시 수용액이 반응해. 금속과 수용액이 반응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나, 이 색깔 기억해야 된다. 특히 누구? 구리는 무슨 색이다? 푸른색이다. 모르면 똥멍청이야 이건. 됐지? 푸른색. 두 번째, 실제 반응을 하는데 이제 이온수 비율은 나중에 할 거고. 자, 뭐냐면 이 친구가 더 뭐여야 돼? 반응하는 금속보다 찐따여야 되는 거야. 즉 반응하는 애가 잘생겨야 된다고.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칼카나 마라철 니주나 구성백금 됐지? 이렇게 반응한다. 됐나? 근데 이거 외워요? 그냥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딱 한 번만 생각해 봐. 자, 끝낼게요, 여러분. 힘들지?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봐. 두둥 주기율표가 있는데 몇 번째야 지금? 네 번째인가? 얘는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고 얘는 뭐였어? 비활성 기체였잖아. 그치? 얘는 금속 전자 잃어버려. 얘 뭐 이런 거 했어. 얘 금속 결합, 얘는 비금속 결합. 맞아? 비금속끼리 결합하니까 공유 결합이 되겠네.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니까 이온 결합이네. 얘는 그렇지. 금속 결합이네.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응성은 커지는 거예요. 금속의 경우 다시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고. 반면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겁니다. 뭐?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반응성이 커진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 자, 다시 갑니다. 여기 적어볼까요? 여기 몇 주기? 1주기,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야. 맞아? 그치? 그럼 자, 여기 누구 있을까? 수소, 얘는 리튬, 여기는 나트륨, 그 다음에 누구? 4주기까지 해볼까? 그렇지, 칼륨이 있어. 칼륨 친구 누구야? 칼슘이지. 나트륨 친구 누구야? 마그네슘 아니니? 친구 누구야? 알륨 아니? 맞지? 알루미늄.
그럼 자, 이 5개 중에서 혹시 반응성이 가장 큰 거 누구예요? 얘죠. 어? 보이니? 그치? 이렇게 순서라고. 그럼 뒤집으면 되잖아. 1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고. 이해됐습니까? 얘가 반응성이 가장 커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해했어? 자, 이 중에 굳이 외워야 되는 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연과 철, 그리고 구리를 꼭 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좀 필요하긴 한데 일단 요 정도. 혹은 시험 문제 어려우면 이제 AL 나오겠죠. AL은 왜? AL 3 플러스 3가 때문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됐습니까? 자,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힘드니까 웃고 넘어가자. 짱깨집에서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어. A라는 학생이 짜장면을 먹고 있다. 짜장면 하나를 먹었어. 짜장면 하나 얼마인가? 6,000원인가? 7,000원인가? 아 몰라. 일단 먹었어. 그럼 얘는 그 짜장면 값을 누가 결제해? 당연히 얘가 결제해야 되는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먹고 튈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제가 질문 갑니다. A라는 애가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B라는 절친이 왔어. 절친. 얘는 졸라 잘생겼어. 얘는 찐따였어. 짜장면 같이 먹었다고 하나씩. 불쌍해 막 인간이. 그치? 그 A 입장에서는 얘 것까지 뭐 해주고 싶어?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죠. 사주고 싶은 거야. 그럼 짜장면 값 누가 내? A가 내야 되는 거야. 다시 갑니다. A가 짜장면을 먹고 있고요. B가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 그치? 그런데 졸라 만만한 이제 박헌진이 혹시 지나가다가 야 같이 먹자 하고 선생님이 꼈어. 그럼 나도 짜장면 먹어. 뭐 먹는 김에 탕수육 하나 더 먹자. 막 먹는 거야. 그럼 짜장면 3개 하고 탕수육 하나를 누가 결제하냐는 거죠. 누가 결제해? 뭐 내 마음 같아서 얘가 결제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지. 어떻게 해? 내가 나름 그치? 내가 결제해야지 뭐 어떻게 해. 이해했어? 요 상황을 생각하세요. 자 질문. 두둥 얘가 뭘까요? 여러분 수업을 들으려면 이제 그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얘는 바로 지면입니다. 지면 땅이죠. 땅이고 그럼 땅 아래 우리가 주유소를 이렇게 운영한대. 얘가 누구야? 아, 뭐 기름 탱크라고 치자고. 이렇게 기름 탱크야. 됐어? 그럼 기름 탱크는 흔히 뭐로 만들까? 그렇죠. 철로 만들어요. 이해했나? 그럼 철은 공기 중에서 산화돼. 와, 산화래 또 산화 걱정 마세요. 산화 산소를 얻어 수소하고 전자를 잃어 산화수가 뭐 하면? 역시 증가하면 산화라고 여겼어. 그치? 그럼 돌아가. 얘가 산화된대. 그럼 얘는 누구하고 누가 접촉해야 돼? 아마도 산소나 혹은 누구? 물이 접촉하겠죠. 산소가 더해져서 수소를 잃던 뭐 전자를 잃던 뭐 해야 되겠지. 됐나? 아, 즉 녹슨다는 거야. 그럼 우리 책에 되게 많이 나오는 F2O3 누구? 산화철이라는 애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철광석 뭐 이런 애들이죠. 됐나? 얘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 아무리 봐도 얘는 산화지. 왜? 산화수 0, 얘는 산화수가 0은 아니겠네. 그치? 얘가 뭐야?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겠네. 증가했네. 산화가 되고 산소 얻었으니까 마찬가지 뭐가 돼? 산화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갑시다. 자 우리가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철로 이렇게 기름 탱크를 만들었는데 비 내리고 막 하니까 막 녹슬어. 막 어머 이거 어떻게 산화 처리돼 가고 있어. 그치? 얘를 보호해야 돼. 어떻게 막 삽으로 땅 파가지고 다 뜯어내야 돼? 아니잖아.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생긴 금속을 붙이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이 똥멍청이 금속을 붙이는데 이 금속을 구리를 갖다 붙였어. 야 이거 난감하지. 왜 난감해? 이거 봐봐. 여기 철 여기 있잖아. 철. 그치? 여기 구리 여기 있잖아. 어머? 철과 누구 중에? 구리 중에 반응성이 누가 더 커? 철이 더 크잖아. 즉 여기 있는 우리 이 기름 탱크에다가 구리 붙이는 순간 얘는 더 빨리 녹쓰는 거야. 이해했어? 다시 A가 짱깨집에서 짜장면 먹고 있는데 B가 왔어. 내 주머니 더 빨리 털리지. 야, 얘 이런 놈이죠, 이런 놈.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띡 붙이냐면 MG를 딱 붙이는 거야. 그럼 지금 누구 있는 거야? 자, 기름 탱크는 철이고 요 선은 구리고 얘는 마그네슘이었단 말이야. 그럼 딱 봐야지. 각을 봐. 자, 돌아가서 원래 여기 있네. 맞지? 얘 있네.
여기 있네. 야, 얘 큰일 났네. 다 뒤집어 쓰게 생겼죠. 네, 슬프죠. 그치? 이해됐어? 아, 마그네슘이 다 전자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얘 뭐가 되겠어? 산화 마그네슘이 되겠죠. 그럼 얘가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순간 요 철은 쌩쌩하지. 그럼 누구만? 주유소 사장 입장에서는 이 누구? 마그네슘만 계속 갈아주면 되는 거야. 얘를 뭐라고? 음극화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다시 뭐라고 한다고? 음극화 보호. 이거 설명한 이유는 뭐야? 짜장면은 맛있어요가 본질이야? 아니지. 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생각하라. 즉, 이 동네에서 어떤 물질이 반응해? 시작. A하고 B, C가 반응을 한대. 그럼 얘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이들의 반응성을 따지라는 게 이 단원의 본질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죠?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